장원종 박사 김택했습니다. 오늘은 그 자궁근종 특이 케이스 시리즈 3, 그래서 내막까지 파고든 액체성 변성 자궁근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 예, 오늘도 이제 자궁근종 분야에 있어서 MRI 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MRI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실감을 했던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 자궁근종이란 그 자궁에 생기는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변성을 하게 됩니다. 그 안의 조직이 이상하게 변하죠. 근데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그게 이제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MRI 검사를 해보면 현재 이 자궁근종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검사 의의가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CT만 해도 좀 이제 그게 좀 실감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CT도 어렸던 때는 CT보다 초음파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MRI가 제일 좀 검사 결과를 잘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아주 현재 자궁근종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6개월에 다시 검사하자고 해서 이 자궁근종을 그냥 방치했다가 길 가다가 대량 출혈이 터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하다가 골프 치러 갔다 터진다든지, 아니면 김장하다 터진다든지, 장거리 운전하다가 터져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근종만 보니까 그런 경우 많이 당하죠. 또는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 생활할 거 아니까 성생활 도중에 터져가지고 응급수술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냥 놔둬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배에다 자운, 밑으로는 이제 자운이 되겠죠. 핫백 이런 거 열자극을 마구 해가지고 대량 출혈로 산부인과에 가면은 이제 의료사고를 일으킨다. 이런 이제 갑자기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자궁적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가끔 있고요. 뭐 참 그렇게 된다는 건 너무 불보듯 뻔한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MRI 검사를 통해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례 1 그랬습니다. 나이는 이제 40대 분이고 배가 은근히 아파가지고 이제 근종을 발견하게 되셨고요. 병력은 이제 올해 9월달 얼마 안 됐죠. 지금 12월이니까 9월경에 이제 8cm 자궁근종을 수술받고 수술을 이제 자궁 수술을 하라 이거죠. 8cm니까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오셨다 이거죠. 그 정신적인 충격은 여성들한테 자궁을 적출하는 충격은 대단합니다. 그 공포심과 남성분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은경을 떼어내야 된다 이랬을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말도 안 되는 수술이죠. 남성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초진시 증상은 이제 피로하고 수족냉증, 오심구토, 손톱 발톱 얇아진 조각건열, 성생활 기피. 그러니까 생리학은 이제 정상이었고 통증은 없었어요. 몸이 벌써 성생활을 기피한 데는 몸이 미리 아는 거예요. 큰 위험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움츠리게 되는 거죠. 이제 초진시 자궁근종 MRI 사진 딱 보니까 측면 옆에서 봤을 때 이 밑에 하얀색 부분이 액체성 변성이 된 자궁근종의 일부인데 자궁 내막에 바짝 파고 들어가지고 출혈이 이제 될 위험이 많죠. 그래서 이제 대량 출혈 위험 직전인 상태다. 이런 줄도 모르고 한약을 이제 깨트릴 바 어여럿자 파워제 처방을 마구 해댄다든지 배를 뜨겁게 한다든지 자원을 열심히 하라 그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대량 출혈됩니다. 실제로 대량 출혈이 돼서 산부인과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뜸 뜨고 자원하고 배 합백하고 이런 거 환자분의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 네. 어쩌면 이 블로그 포스팅은 이제 실제 진료에 임하시는
간의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환자분들도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너무 뻔한 거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면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 왼쪽에 우리가 볼 때 왼쪽에 노란색으로 액체성 변성 자궁근종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그 하얀색 부분이 자궁 내막 화살표 해놨습니다. 하늘색 부분 사각 부분이 이제 1.5cm 정도 내막과 근종이 서로 다 있는, 거기가 이제 조금만 더 흐르면 그냥 대량 치료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부 조직이 상당히 불규칙해요. 근종의 내부 조직이 균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단면, 사람을 가로로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여기 보면 위쪽이 뱃살 쪽이, 아래쪽이 엉덩이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출혈 위험 부위를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궁근종이 제일 무서운 증상이고요. 이거 이 케이스는 상당히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막 침 놓고 뜸 뜨고 처방하고 이런 것도 위험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우트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횡단면과 정면을 동시에 제가 캡처를 해서 했습니다. 이거 동시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고찰, 이건 이제 뭐 완치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케이스 리포트로 제가 이제 교육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자궁근종의 치료는 정확한 검사와 진단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확한 진단, 과거에는 초음파 검사를 많이 사용해 왔고요. 이거 편리성, 정확성에서 초음파기는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요 검사 기계로 계속 사용될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MRI 검사를 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치료하거나 현재 상황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뭘 알 수 있냐? 자궁근종과 내막 사이 정상 조직이 얼마나 있는지, 자궁근종과 내막 사이가 몇 밀리나 떨어져 있는지, 자궁근종 내부의 변성이 액체성인지 고체성인지, 석회화 변성처럼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이제 현재 자궁근종 상태가 환자분들 제일 궁금한 거죠. 그냥 방치하면은 대량 출혈 위험이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 상태인지, 그냥 좀 방치해도 되는지, 자궁근종의 등, 합백, 자원도 열 자극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한약 치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치료 계획이나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한약을 썼을 때 크기가 잘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를 대략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정확한 자궁근종의 위치, 크기, 개수, 여기에 대한 오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 자궁근종 외에 자궁성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기형종, 난선, 경계성 난선, 어떤 분 이게 종합적으로 다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대부분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자궁근종만 있으신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이 동시에 있었어요. 근종만 단독으로 있는 분이 오히려 드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요. 그냥 이제 초음파만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는 걸 찾아내질 못하는 것도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인 검사에서 정확한 파악을 한 다음에 처음에 치료 계획을 세우고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2차 MRI 검사를 해서 자궁근종 한방 치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합니다. 위에 왼쪽 사진은 근종이 이제 내막 위아래에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해가지고 내막을 바짝 파고들어 있고 내부가 그 변성이 심해요. 근데 오른쪽에 6개월 있다가 위에 건 부피가 61% 줄어들고 아래 거는 38% 줄어들고 내막에서 근종이 이제 더 멀어졌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검사하고 치료를 좀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수정하고 계속할 때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본 사례에서의 예후 추정, 이게 중요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여태까지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본 사례와 같은 경우는 출혈만 잘 막아주면서 자궁근종 치료를 잘해주면
저의 24년 자궁종 임상 경험으로 볼 때는 크기가 줄어들 여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 도중에 출혈이 너무 심각해질 경우에는 자궁근종 제거 수술 7일 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방 치료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궁 적출술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건 좀 드문 경우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밑에 경일인의 방문했을 때 진료 과정에 대해서 참고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했어요. 10분 넘었네요. 자궁종 박사 김택 교수였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